안녕하십니까. 가짜불안 발표를 맡은 불진입니다. 먼저 불안이란 무엇인가 하면 불안에 대해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만 불안은 나쁜 것이다 라는 양서연 발표자님의 말에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저는 불안이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초반 부분에 보면 불안의 여러 가지 불안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불안이 나쁜 것이냐? 아니다. 불안의 기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면 위협이 있으니까 불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협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불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 생각하자 하고 불안을 멈추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왜 불안하냐? 위협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 위협을 없애거나 아니면 이 불안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 불안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겠죠. 그래서 멈춰로 안 된다. 그러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위협을 없애는 행동 반추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이 위협 자체를 없애느냐 아니면 불안을 없애버리느냐 둘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왜냐? 흐라를 할 때도 정말 힘들었던 게, 저는 책을 이만큼 읽으면 그 모든 이 한 페이지에 집중하느라고 모든 한 글자 한 글자에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해요. 한 200페이지 된다 그럼 200일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쪽씩 이렇게 이해하느라고. 그래서 이번에 도전을 해봤답니다. 힘들어. 불안해. 책 읽는 거 너무 힘들어. 아니야, 할 수 있어. 해보자. 해서 이제 어디까지 읽었느냐? 150초까지 읽었어요. 정말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불안하니까 전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전 이거 읽는 게 아닌 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흐라 할 때도 사실 읽지 않은 책이 정말 많아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빼고 솔직히 다 안 읽었어요. 전부 다 읽은 책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대충 읽는 방법을 어떻게든 터득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일단 읽어라 라는 방법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촤르륵 한번 넘겨보고, 그 다음에 1페이지부터 챕터 1 목차를 촤르륵 한번 봐보고, 세 번째 이제 글을 집중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슥슥슥슥 훑어보래요. 그래서 슥슥슥슥 훑어봤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의 책을 한번 읽어봤답니다. 그 결과 실패! 이게 맞았는가? 하지만 다음 기회가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여러 번의 기회가 있으니 어쨌든 이번에 150조까지 읽었다. 대견한 나에게 칭찬. 칭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불안한 감정이 조금은 사그라들었어요. 이러하듯이 행동을 하면서 본인의 불안을 그 뿌리부터 제거하는 게 이 가짜 불안의 책의 핵심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초반 부분만 많이 이해를 해서 뒷내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읽었을 때 이해하기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말해주자면, 이제 불안을 해소했던 요소, 행동 반추 중에 하나가, 제 경험을 예시로 들자면,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선배가 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수준으로까지 좀 많은 말로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너무 불안했어요. 직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고 가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야죠. 거기에서 적어도 1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면은 그거 자체가 너무 변명이 되는 거고, 일도 못하는데 말도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이 될까봐 말을 아예 줄이고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일을 잘 하게 됐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눈에 보이고 내가 어디서 실수할지도 다 눈에 보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랑 이제 트러블이 별로 안 나게 됐어요. 저 별로 얽히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3개월 만인가 실수를 크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정말 노력해온 게 보이고 그 덕분에 이제 전보다는 말을 조금 예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해서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일단 누구누구님 정말 지금까지 이러한 실수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을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누구누구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쫙 보냈더니 알았어요. 열심히 하는 누구누구 되도록 하세요. 앞으로 잘해봅시다. 파이팅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신 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 불안이 어디서 왔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불안한 것에 대해서 맞부딪히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거 깜빡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불안은 마치 선인장 다키 마쿠라와 같다. 저희 껴안고 있는 죽부인이 지금 가시가 엄청 찔려 있어요.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가시를 하나하나 뽑고 좀 저희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고 이 친구가 선인장 안에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물도 들어있고 그 가시만 없다면 이 친구가 난 좋은 친구 될 수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 불안은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끝. 네, 안녕하세요. 북실북실 2회차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박지희입니다. 이제 책에서 보통 불안은 많은 생각이 있는 그런 상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지를 한번 이제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만들어 봤습니다. 잘 느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줬지만 그럼 불안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찾아봤는데요. 이제 불안이란 우리 몸의 화재 경보기인 편두체가 누르는 비상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위협이 없을 화재 경보기가 그렇잖아요. 화재에 뭔가 낌새가 보였을 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해요. 알려주는 역할이잖아요. 편두체도 이런 위협이 다가올 때 이제 우리에게 삐용삐용 신호를 알려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현대는 그 정말 직접적인 목숨의 위협이 많이 나아졌죠. 대신에 교수님의 일십이나 과제 마감 1시간 전 등 이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 조금 그런 상황들을 이제 편두체가 화재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타고 있는 연기도 없는데 경보기가 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 가짜 불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코르티솔이라고 호르몬의 한 종류예요. 이제 우리가 이 편두체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의 작용은 우리 맥박과 호흡을 증가시키고 근육 긴장, 감각기관이 예민한 증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뭔가 심장이 뛰고 소화가 안 되는 이 현상들이 코르티솔의 분비의 작용인 거죠. 근데 이 코르티솔이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우리가 그냥 불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맨날 하는 반수, 불안 이런 생각이 우리 몸을 그냥 휴식 없는 24시간 전시 상태로 모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옛날에는 불안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내가 더 불안해하는 것 같다. 내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남을 보면은 쟤는 또 그렇게 불안해 보이진 않고 이게 뭐가 다른 걸까 하고 조금 찾아봤는데 이제 불안 고속도로라고 말을 해봤어요. 이게 같은 행동을 반복할수록 속도되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불안을 많이 생각할수록 이제 우리가 불안감에 도달되는 그 과정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생각의 차가 바로 그냥 광속으로 불안을 향해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불안 고속도로로 붙여봤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평온한 상층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불안이 갑자기 이제 피크를 찍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내회로 지구상 작업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다시 책을 읽어보니 여러 가지 기법이 있었잖아요. 지금 예시 중 하나인데 우선 하루의 기법이 다른 자극에 집중을 해서 불안을 끊는다. 강제 종료 버튼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을 하던 한두 채 정을 차단하고 이제 감각을 인지하는 이성적인 정조합을 사용해서 불안의 주도권을 뺏어오자. 그래서 불안이 엄습할 때 생각으로 맞서지 말고 다른 자극을 추구해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물론 당연한 소리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밤마다 이제 불안에 솟구치는 것 같은데 이 책의 내용들이 전부 제가 아는 내용들이고 이제 첫 번째 발표자가 말했듯이 이건 단원 요약집 같다라고 했을 때 딱 공감을 했어요. 이게 한 줄만 돼 있어도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됐다고 해요. 평안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검정 봉투 안에는 약간 뭐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막상 열어보면은 뭐야 점수 덤이었네? 하고 그냥 끝나는? 평안해지는? 저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가짜 불안이 저는 실제 한 존재보다 더 큰 위협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을 느끼고 경각심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이거는 그냥 당신이 잘못된 알람일 뿐이다. 이거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짜 북실북실 2회차 가짜 불안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인사이드 아웃이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다들 2편 보셨어요? 네. 저 불안이 보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고. 그래서 저는 이 가짜 불안을 읽으면서 인사이드 아웃의 불안이가 생각이 나서 컨셉을 인사이드 아웃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 발표를 정말 많은 내용의 책 중에서 조금이라도 공감이 됐다 하는 부분만 골랐습니다. 일단 인사이드 아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라일리의 감정 리더 기쁜이가 슬픔이가 계속 라일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니까 너는 우리 라일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 모험을 통해서 슬픔도 있어야 기쁨이 오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을 봐야 되는데 소리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쁜 감정은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불안이가 말한 것처럼 기쁨이는 기쁘게 하고 슬픔이는 슬프게 해주고 그리고 소심이는 보이는 위협에서 도움을 준다면 그러니까 불안이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인사이드 아웃 2처럼 나쁜 감정은 없다 라는 것에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불안이조차도 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좀 불안해하면 막 심장이 떨리거나 막 손이 떨리거나 이거는 그냥 신체적인 반응이 그럴 뿐이지 이게 나쁜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내 머릿속의 감정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가? 라일리는 기쁨이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불안이가 리더고 오른팔은 이제 소심이, 왼팔은 불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만 한 번씩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감정 리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 리더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까? 지희도 없어요? 그나마 여기서 가장 9명 중에 약간 지분율이 높은 건 버럭이. 버럭이입니까? 너 불안이가 아닐까. 저는 딱 가짜 불안을 책을 읽으면서 저는 스스로 나는 이 책을
공감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 너무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나는 불안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알바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옮기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 막 불안해하면서 혹시 이걸 말하면 뭐 사장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나는 불안이 되게 심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책에서 공감이 됐던 게 머스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머스트 반드시 해야 된다와 이제 자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반드시 어떠해야 된다라는 기대와 요구를 갖게 되면 고통이 발생한다고 해요.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 스스로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라고 느낀 게 뭐가 있냐. 일단 저는 약간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머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머스트가 있고 나대지 말자는 머스트가 있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막 이런 머스트 때문에 당신이 불안해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는 게 자유로운 글쓰기를 해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글을 쓰면 불안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일기를 쓰는데 좀 공개를 하자면 점점 갈수록 이게 완전 삐뚤삐뚤 되고 지우개를 지운 흔적도 없습니다. 완전 그냥 맞춤법 신경 안 쓰고 쓴 거예요. 조금 뭐 읽어드리면 뭐 일기를 이틀이나 못 썼다. 이틀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굳이 다 쓰진 않겠다. 쓰기 귀찮다. 이러면서 이때 쭉 쓴 게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 글쓰기를 쓰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걸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과도한 책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책임이나 일을 떠맡는 습관이에요. 이게 과도한 책임도 가지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자기 비판도 있고 미루는 습관까지 있으면 불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책임을 이제 갖고 있는데 미루는 습관까지 있어.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 과도한 책임 이게 내 한계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회피하지 말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관리를 위한 공식이 있어요. 외부의 기대와 내부의 기대보다 24시간 빼기 자기 관리가 작아야 올바른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과거의 문지. 외부의 기대, 학교 8시간, 대외활동 3시간 하면 11시간이고요. 내부의 기대, 공부 2시간, 자기개발 2시간, 알바 8시간, 12시간이고요. 자기관리는 수면 7시간, 식사 1시간, 개인 위생 1시간이라고 치면 외부의 기대가 24시간 자기관리보다 제일 큽니다. 그래서 번아웃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외부의 기대 플러스 내부의 기대가 더 크면 번아웃의 위험이 있어요. 자, 현재의 문제. 자, 외부의 기대. 후라 2시간밖에 없습니다. 학교 안 가니까 대외활동도 안 하고. 내부의 기대. 일기 한 0.5시간 하루에 사용하는 것 같고요. 자기개발도 0.5시간. 알바 7시간에서 8시간이고. 자기관리. 그냥 수면, 식사, 개인 위생해서 이 외부의 기대 플러스 내부의 기대가 정말 작아요. 이건 뭐냐? 지나친 핸드피움이다. 지나치게 안 하는 거다, 내 일을. 그래서 이런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를 좀 보면서 좀 잘 시간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해라. 나의 실수나 부족함도 가볍게 웃어넘기는 여유를 갖자. 그러니까 회피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 나 실수했어. 그래서 니네가 뭘 어쩔 수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보자라고 좀 결심을 했는데 그런 결심을 하면 좀 불안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2026년 모토로 삼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 북실북실 1회차 가짜 불안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책을 읽고 책의 파트별로 간단한 요약 정리를 했고요. 제가
발표를 할 거는 책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 정확히는 이 요약된 요약본을 가지고 하나하나 비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책이 정말 재미가 없었거든요. 일단 각자 불안의 핵심 메시지는 불안의 실체를 파악하기라고 했어요. 이 저자는 이제 책에서 설명하기를 가짜 불안은 실제로 위협이 되지도 않고 위기도 아니지만 이제 끝없는 생각의 시뮬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불안이라고 해요. 이제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물으면 안 된다고 책에서는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 불안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이 터진 다음에 증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완전 욕구에서 발생이 되는데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능인 감정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를 불안에다 갖다 대면 안 되고 불안은 좀 더 이제 현실 문제가 발생하는 걸 미연에 막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해결법에 도움이 되냐로 갖다 대는 건 약간 잘못된 증거를 앞에 갖다 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불안은 시뮬레이션이고 삶에서 불안에 빠지면 행동을 멈추고 삶의 주도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1번 불안은 시뮬레이션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불안하다는 것은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끝없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이거를 가짜 불안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불안이 삶에서 도움이 안 되고 약간 뭐랄까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실제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내 불안을 나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가짜 불안에 대해서. 여기서 또 문제는 이 사람은 진짜 불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구별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안을 통틀어서 그냥 가짜 불안이다. 저거는 실존하지 않는 일이니 현실에도 도움이 없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인 되게 불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에서 되게 중립적이지 못한 책을 썼다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제1장 이제 처음에 불안은 실체가 없다에 대해 보시면은 불안은 정보일 뿐이고 뇌가 사실보다 감정을 우선해서 위험이 없는 상황에도 위험을 느끼게 하는 사실을 혼동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뒤편에 보면은 두 번째 장이 불안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이제 모든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과도한 시뮬레이션은 위험하며 이제 1, 2번이 반복이 되면 뇌는 예상 위험을 실제 위험으로 착각을 한다. 불안은 생존 메커니즘의 과잉, 위험 예측이 반복되어 현실과 혼동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1번도 2번도 결론적으로는 불안은 뇌의 시뮬레이션이고 그게 과잉이 돼서 일어난 하나의 부작용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안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능이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간이 위험한 상황을 앞에 뒀을 때 불안을 함으로써 안전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저거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시작이 되는 게 불안인데 그걸 가짜 불안이라고 통칭해서 이건 안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짜 불안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일단 1차 의문이 생기고요. 이제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실존하지 않는 위협이 가짜 불안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존하는 위협이 진짜 불안이 되는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실존해야지만 진짜인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그래요. 세 번째 장은 나를 믿을 수 있나? 이제 인간은 감정을 더 신뢰하고 상상과 현실을 구별을 못하면 작은 걱정이 큰 불안이 되고 책임과 통제 욕구가 클수록 불안이 심해지며 이제 감정의 착각이 꼭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부터 가자면 인간은 사실보다 감정을 우선함. 여기서 감정이 불안인데 이제 사실에 약간 물음표가 떠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감정인지 예시가 없어요. 그냥 감정과 사실을 놓고 감정 우선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사실이 뭔지, 감정이 뭔지 예시를 들고 이 사실과 이 감정이 있을 때 사람은 이 감정을 우선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독자들에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아는 말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상상과 현실. 이건 역시 똑같아요. 어떤 상상인지 어떤 현실인지 구체적인 구별법을 제시를 안 해요. 그 책임과 통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책임과 통제 욕구가 클수록 이제 불안이 심해진다는 건 일종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 거라고 인식을 하니까 그럴 수 있다 느끼고, 네. 이 감정의 착각으로 가면은 이제 내가 믿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감정을 사실로 착각하면 불안이 지속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고는 맞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돼요. 너무 중의적인 표현을 썼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사실로 착각, 여기서 또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감정을 착각했는지 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부터는 제대로 현재 보기는 이제 불안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에 집중하기. 중요한 건 지금이 뭔지 묘사가 없어요. 또 상상을 흘려보내기. 아 이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의 전환이니까요. 이제 주의력의 재조정이라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생각 흘려보내기랑 같은 결에서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불안하다. 생각을 전환하세요. 기분 전환을 하세요.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 책에서 약간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면 불안의 근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약간 과거와 미래의 약간 경험이나 예측을 너무 과도하게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불안이 생긴다라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불안은 현재에도 존재할 수 있고 과거 미래에도 존재해 왔으며 늘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면 불안을 약화시킬 수 있냐라고 하면 약간 타당성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완벽주의가 큰 불안의 원인이고 이제 불확실성을 수용해야 하며 이것저것 있긴 한데, 여기도 보면은 완벽주의가 불안의 큰 원인 맞긴 해. 아무래도 완벽하게 안전한 상황을 사람은 늘 갖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법을 연습하면 불안이 줄어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불안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니까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되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수용하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불안과 공존하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역시 당연한 사실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연한 사실을 책에 쓸 때 적어도 경험담 혹은 이제 예시 자료 아니면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책 내용에. 그래서 약간 결론은 불안은 근본적으로 제거가 안 되는데 컨트롤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불안은 존재하지 않고 그건 가짜 불안이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 가짜 불안은 제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거할 수 없는 존재가 가짜가 맞을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존해야 될 감정에게 가짜란 이름을 붙여도 되는가? 저는 약간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다음 가짜 불안에서 해방되는 법을 나와요. 분석학이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분석이 행동을 방해하고 불안을 키우고, 그리고 행동 중심, 행동을 해라. 불안의 악순환, 불안, 회피, 더 큰 불안의 골을 끊어야 되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하는 게 힘이다. 여기서 이제 해방 파트부터는 행동해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키워드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행동하는 순간에도 불안해합니다. 말이 안 돼요. 생각 멈추기, 그게 됐으면 불안 안 하겠죠? 사람은 생각을 멈출 수 없는 동물이에요. 생각하기에 고로 존재한다. 당연한 사실이죠. 악순환, 불안, 회피, 더 큰 불안. 근데 불안, 행동, 불안도 같은 고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안이 가짜 불안이라고 이건 나쁜 거라고 엄청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근데 그건 없앨 수 없으니까 공존해야 됩니다 라고 당연한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우리는 굉장히 나쁜 감정, 그러니까 가짜 불안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건 없앨 수 없는 거니 나는 시한폭탄을 늘 컨트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불안한 존재로구나 라고 인식이 돼요. 뭔가 너무 부정적이에요.
꼭 이걸 다 해서 결론을 내면 견뎌라 세 글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작가가 전하고 싶은 뜻은 이제 불안은 적이 아닌 정보로 바라볼 것, 뭐 내가 만든 착각이니 뭐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불안에 대한 나쁜 소리는 다 해놓고 관리하는 법은 정작 제대로 안 하고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고 제거 못합니다, 견디세요 를 얘기를 해요. 함께 걸어가라고 해놓고 뒷담화를 엄청 깠어요. 약간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결론, 가짜 불안에서 벗어나기. 불안은 내가 만든 시뮬레이션이다. 뭐 실체를 구별하는 법 배워라. 현재에 집중하고 행동을 해라. 감정 사실을 분리해라.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라. 일단 1번, 실체 구별하는 법 배우세요. 그걸 알려고 책을 봤는데 가르쳐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고 행동으로 나아가세요. 이걸 했을 때 현재에 집중하라. 무슨 현재? 나아가라. 무슨 행동? 그러니까 불안의 종류에 따라서는 행동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는 불안이 있는 건데,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 앞에서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밑에 뭐가 있지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이제 낭떠러지로 뛰어보시면 압니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감정 사실을 분리하세요라는데 분리법도 안 가르쳐주고 감정이 어떤 거고 사실이 어떤 건지 인지 자료도 없고 불확실성을 수용해라. 이게 당연한 소리예요. 이러면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데, 정작 불안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불안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은 불안한 삶에 도움이 되는가 해서 제가 쭉 읽어보고 했는데, 일단은 책 전체적으로 뭔가 추상적이고 불안이 심한 상태에서 시도 가능한지 실용성이나 범용성이 낮아 보이는 책이며, 자기 개발서의 느낌의 책인데 의외로 작가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 뭐 극복담, 아님 뭐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런 불안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결했고 뭐 해결에 실패했을 때 이런 식으로 더 불안해지고 뭐 이런 예시라든가 자기 경험담을 살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그저 불안을 이성적으로 남보듯이 대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살펴보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냥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불안 자체가 인간의 생존 감각과 경계심이며 약간 행동과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차분히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은 뭐랄까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하면 이렇다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불안을 하면서 무언가에게 막힌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없는 약 통과법을 셀프로 알아내라고 하는 굉장히 불친절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책을 굳이 따지면 이미 불안을 다룰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단어만 보면 키워드 연상이 떠오르는 단어 요약 개념 노트 같은 느낌이고, 실제로 이걸 빠져나가고 싶어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등 도움이 될 수 없는 당연한 소리만 하면 약간 살이 없는 느낌. 근데 막상 불안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안 봐도 이미 불안을 나갈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책을 뭐랄까 양측에도 딱히 수요성이 없는 별로다. 굉장히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책 자체가 정말 별로예요. 끝났어요.